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8월 14일 일요일인데요. 벌써 8월 달도 2주간의 주식 시장이 마감이 됐고 이제 또 2주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장세하고 관련돼서 일부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반등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증시의 신조어로 흔히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태조는 태조 이성계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태조 이방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미국 시장도 그동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강한 반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상당히 물가가 조금 상승세가 주춤해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조금 약화되고 하니까 결국은 9월 이후에는 그동안 미국이 흔히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서 금리를 계속 0.75 이상으로 상승시키던 거를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된다 하게 되면은 금리를 그렇게 급속하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도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보면 최근에 태양광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또는 2차전지 또 방산 특히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핵심 주도주들은 공매도라든가 또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수익이 안 나지만 중소형주 쪽에 눈에 띈 그런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또 특히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우디 왕세자가 11월에 우리나라 방한을 하게 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이제 11월이라고 그래도 이제 한 3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벤트가 이렇게 남아 있을 때는 기대감들이 시간이 점차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지금 2500선에서 지난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2600, 2700 이런 식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할 경우에 시장은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세로 전환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죠. 사우디 같은 경우 네옴시티와 관련돼서도 특히 원자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건설업체들이 지금 사우디 이쪽에 진출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등 핵심주에 대한 반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경남스틸이라고 하는 종목 물론 이제 전체적인 철강주의 반등을 지금 주도하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부 중소형 철강주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요일 날만 해도 휴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고요. 대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주가 상승 시도가 꾸준히 있었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 이 철강주 같은 경우도 건설이라든가 선박, 자동차 또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경기 민감주를 선도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본격적으로 모이면서 상승하기보다는 선발로 일부 중소형 철강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경남 스틸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최근에 공시한 결과라든가 공시 결과라든가 또는 뉴스에 이렇다 할 만한 보통 이렇게 시간에서 강하게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 보통 장 종료 후에 어떠한 그 회사에서 특이사항에 대한 그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경남 스틸 같은 경우 보면 특별히 나와 있는 뉴스들이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거는 회사가 거래소에 공시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스틸 같은 경우 이 거래소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게 2022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만 낸 거 요것만 있거든요. 이 내용 말고는 최근에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내용들이 없는데 물론 분기보고서 상에 그 실적으로 보면 실적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1년 기준으로는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이 경남 스틸 같은 경우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25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남 스틸 같은 경우 우리가 한때 뭐 이 정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그 동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홍준표 관련으로 많이 분류가 돼 있었죠. 경남 스틸도 마찬가지고 한국 선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그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적인 그런 인접성 때문에 정치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경남 스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3,600원이지만요. 한때 이 2021년도 대선 그 경선이 치열하게 물론 그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한테 홍준표 후보가 아깝게 패배함으로써 주가도 그때 당시에 12,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급락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많이 하락해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때 많이 갈 때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시가총액이 이게 1,000억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도 3,600원인데요. 물론 과거의 고점에 비교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참고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 이 경남 스틸이 액면가가 100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액면가가 100원짜리고 주식 수가 2,600만 주지만 2,600만 주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본금 규모는 26억에 불과하다. 근데 26억인데 불구하고 자본 총계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에 보면 927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니 25억 자본금짜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규모로 볼 때 약 한 거의 400배 가까운 그 내부 유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뭐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자본금이 적고 내부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무상증자도 어느 정도 패션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일시적인 그 패턴이 그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요렇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자본금 대비해서 내부 유보율도 높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 불과한데 액면가 100원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는 상황이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작은 25억에 불과한 회사가
매출액이 3천억대나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경남 스틸 같은 거는 포스코에서 생산한 냉연간판이라든가 연련 그 철강제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 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거죠.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그 규격에 맞게 절단을 한다든가 재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철강주들이 자동차라든가 가전 또 건설 기계 이런 분야에 특히 그 매출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높은 매출액 3천억대의 높은 매출액이면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60억대를 유지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자기 자본금 25억에 60억씩 흑자를 난다고 그런다면 주가가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선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평가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철강주들이 대개 이런 상황들이 많긴 한데요. 근데 거기에다가도 2022년도 이 1분기 실적에 보면 매출이 여전히 1,000억대 이상, 예전보다 한 3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영업이익도 1분기에 약 44억대라고 그런다면 금년에 한 4분기까지로 확대해 볼 때 1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도 꾸준히 3,300원에서 3,500원대 일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주가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포착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일시적인 그 세력들의 단순 개입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소형 철강주들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철강 그 제조 회사의 영업 정지 이런 걸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당시에 큰 폭으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금요일날 휴스틸 같은 것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그 홍준표 관련으로, 정치 관련으로 경남 스틸하고 움직임이 똑같은 한국 선제 같은 기업들도 시간에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난번 역시 대선 경선 때 주가가 1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꾸준한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또 금강철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한가까지, 장중에 상한가까지 800만 주 거래되면서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주가가 고점을 기록하고 바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지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특히 이제 하이스틸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차트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그 경남 스틸이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그런 배경들, 단순히 이게 일부 세력들의 돌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려면 대규모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자칫 실패했을 경우 당일날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에서는 아무래도 개입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용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주가를 고점에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갔다 하는 것이 매수를 유도하는 일부 세력의 단순한 개입인지, 또는 지난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태처럼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이 철강주가 꾸준히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 요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경남 스틸 같은 경우요, 이게 일시적으로 세력들이 치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갔던 그 가격대 있죠. 그 가격대에서 그 가격대보다 분명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4,050원 이상에서가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강한 그 흐름으로 가는 주가들이 시초가를 여간해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움직임을 보였던 경남 스틸도 4,000원 이상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지 요 여부를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일부 세력들이 개입했다가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4,000원에서 시초가만 반짝하고 곧바로 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시초가를 훼손한다 하게 되면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것이 곧바로 음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면 매수를 보류하고 다시 4,000원 이상 시간에서 상한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매매가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매매의 중소형 철강주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경남 스틸 같이 다소 좀 고점 시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기타 그 하이 스틸이라든가 또는 한국 선제 이런 선 조정에 들어갔던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요. 최근에 장세하고 관련돼서 일부 경기 민감주로 불리는 데는 중소형 철강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